안녕하세요. 아로랑 테크튜브 아로랑입니다. 애플이 하지 않으면 우리가 하겠다. 이 샤오미 17 시리즈 발표회에서 샤오미 레이준 회장이 직접 한 말입니다. 애플 따라하기를 넘어서 이제는 뭔가 좀 더 해보겠다는 의지랄까요? 그래서 후면 카메라 섬을 디스플레이로 꽉 채워넣은 샤오미 17 프로와 프로 맥스, 그리고 케이스에 레트로 게임 기능을 넣어서 이렇게 게임까지 가능하게 만들었어요. 뿐만 아니라 정말 애플에서 만들었나 싶은 퀄리티의 현재 기준 가장 얇고 가벼운 맥세이프 보조 배터리까지 출시했습니다. 이렇게 놓고 보니까 무슨 풍자, 해악의 수준까지 간 게 아닐까 싶을 정도인데 암튼 샤오미 참 재밌어요. 자, 오늘 제가 가지고 온 제품 바로 샤오미 17 프로 맥스입니다. 우선 언박싱부터 보시면 이번 패키징은 얇고 길게 디자인이 됐네요. 유심 제거핀과 간단한 설명서 그리고 기본 케이스가 들어있는데요. 이 퀄리티가 상당히 좋습니다. 측면은 투명하게 후면은 살짝 뽀얗게 처리했는데 무게도 상당히 가볍고요. 진작에 이렇게 좀 만들어주지. 다음 이 하단에 보면 충전기와 충전 케이블이 있습니다. 충전기는 100W 지원 충전기가 들어있는데요. 충전 단자는 예전과 같이 USB-A 단자입니다. 다음 샤오미 17 프로 맥스 꺼내보면 휴대폰 포장 재질도 이 질감이 괜찮은 걸로 바꿨네요. 신경을 조금 썼어요. 제가 구입한 모델은 샤오미 17 프로 맥스 16기가 512 스토리지 화이트 컬러입니다. 무광의 매트한 마감이라 지문이 잘 묻어나지 않게 깔끔하게 마감이 됐고요. 전면도 베젤이 아이폰 16 프로 맥스만큼이나 얇습니다. 측면 알루미늄 프레임과 후면 화이트 컬러 매칭도 나쁘지 않고요. 카툭티도 심한 편은 아니라서 우려했던 것보다 훨씬 보기 좋은 것 같습니다. 카메라선 마감이 둥글둥글하게 되어 있는데요. 이 손가락 받치고 휴대폰 잡는 데는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하단을 보면 유심 트레이 제거 홀하고 이 마이크가 헷갈려서 간혹 마이크를 쿡 찌르기도 했었는데 이번엔 모양을 아예 다르게 해놔서 이건 좀 잘한 것 같네요. 디자인 변화를 확실하게 볼 수 있게 아이폰 16 프로 맥스와 한번 비교해봤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크기는 거의 비슷한데요. 참고로 요즘 중국 휴대폰들의 특이점 중에 하나, 우리 아이폰과 거의 비슷하게 만들었어 라며 그러면서 특히 이 모서리 공유를 그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1대1로 비교해보면 정말 비슷하게 만들었구나 알 수 있죠. 샤오미뿐만 아니라 비보나 오포 모두 이 디스플레이 모서리 공률까지 아이폰과 거의 비슷하게 따라서 만들고 있습니다. 다음 기본 옵션으로 들어있는 투명 케이스 씌운 모습입니다. 이번엔 이 케이스 정말 잘 만들어서 휴대폰하고 참 잘 어울린다는 느낌이 확 드네요. 다음 스펙 간단하게 요약해드리면 프로세서는 스냅드래곤 8 엘리트 2세대, 정식 명칭은 스냅드래곤 8 엘리트 젠 5입니다. 퀄컴 프로세서 장명은 지네 마음대로라 기준이 없어요. 암튼 디스플레이는 6.9인치 중국 TMA 아몰레드 디스플레이입니다. 해상도는 2608-1200 2K 해상도, 주사율은 120Hz, 최고 밝기는 3500니트, 최저 밝기 1니트 지원합니다. 후면 디스플레이는 2.9인치, 사이즈만 작을 뿐 이 메인 디스플레이와 똑같은 스펙이 적용됐고요. 후면 카메라는 트리플인데 모두 5000만화소로 탑재가 됐습니다. 광각은 1.28분의 1인치 옴니비전의 라이트 헌터 950L이라고 LOFIC 기술이 적용된 센서인데요.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이 과노출 방지 기술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하드웨어적으로 HDR을 어느 정도 구현한다는 개념입니다. 그래서 샤오미도 역광의 신 이러면서 홍보하고 있어요. 아무튼 그렇고 초광각 카메라는 요 밑에 작게 들어갔고요. 옴니비전 2.88분의 1인치 센서입니다. 17mm 대응 5cm 접사에 AF까지 지원이 됩니다. 망원은 요 두 번째 카메라인데요. 삼성 GM8 2분의 1인치 센서가 적용됐고 5배 광학줌 30cm 접사 지원하고 있습니다. 배터리는 7500mAh, 100W 유선 고속 충전, 50W 무선 충전, 25W 역충전 지원하고요. 기타 나머지 스펙들은 플래그십 모델답게 거의 최상의 스펙으로 모두 적용됐기 때문에 별도로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출시 가격은 12기가 512 스토리지 약 118만원, 16기가 512 스토리지 약 124만원, 16기가 1테라 모델은 약 138만원입니다. 다음 샤오미 17 프로 맥스 특이점 위주로 우선 첫 번째 후면 디스플레이 살펴보면 설정에서 커스텀에 들어가서 후면 디스플레이에 어떤 화면을 띄울 것인지 설정할 수 있습니다. 크리에이티브 클락이라고 시계 디자인을 선택할 수도 있고요. AI 월페이퍼라고 들어가 보면 그냥 사진을 적용할 수도 있고 AI로 애니메이션을 생성할 수도 있습니다. 생성하는데 한 2, 3분 정도 걸리긴 하지만 퀄리티는 상당히 괜찮아서 요거 재밌더라고요. 참고로 이런 사진을 가지고 AI 생성해봤는데요. 이렇게 AI 애니메이션이 생성됐습니다. 전체적인 분위기는 꽤 잘 살려내는 것 같죠. 그리고 메시지 알림 설정 당연히 되고요. 또 트래블 어시스트라고 중국 휴대폰 번호와 연동된 비행기나 기차 등등의 알림도 실시간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AOD도 설정 가능하고요. 아쉬운 점이라면 이 후면 디스플레이 밝기 조절은 따로 안 되고요.
디스플레이 되는 시간도 별도 설정이 안 됩니다. 그리고 사진 찍을 때 조명처럼 사용해도 괜찮을 것 같은데 그런 기능은 아직 없네요. 그런데 재밌는 기능이 있긴 있습니다. 바로 전용 조이스틱 케이스를 사용해서 게임을 할 수가 있어요. 케이스를 씌우고 전원을 눌러주면 이렇게 바로 인식이 됩니다. 조이스틱 케이스에는 4가지 게임이 우선 들어가 있는데요. 원하는 게임을 본인이 직접 넣는 것도 가능해요. 전면에 큰 디스플레이 놔두고 굳이 이렇게 작은 화면에서 게임까지 해야 하나 싶긴 하지만 이게 또 직접 해보면 소소한 재미랄지 레트로한 맛이 있긴 있습니다. 화면만 작을 뿐이지 게임은 렉 없이 제대로 돌아갑니다. 심지어 탭틱 효과까지 지원되고요. 무게는 실측 50.7g이라 케이스로 사용하기엔 좀 무거운 게 사실입니다만 가끔 게임도 하고 뭐 그런 용도로 사용한다면 나쁘지는 않다 싶습니다. 충전은 미밴드용 충전기와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착 붙여주면 바로 충전이 되고요. 케이스 빌드 퀄리티 자체도 가격만큼이나 상당히 좋은 편입니다. 케이스 안쪽에 보면 이렇게 마감이 되어 있는데 나사가 4개 보이거든요. 요거 분리가 또 가능하더라고요. 능력자분들의 커스텀 소식도 곧 나오지 않을까 싶긴 합니다. 이 케이스 가격은 299위안 대략 59,000원 정도 합니다. 두 번째 스냅드래곤 8 엘리트 2세대 스냅드래곤 8 엘리트 젠5 성능 관련 부분인데요. 제가 뽑기를 실패한 건지 샤오미가 좀 보수적으로 세팅을 하는 편이긴 합니다만 그렇다고 해도 긱벤치 점수가 너무 안 나오더라고요. 다른 사용자들이 올린 점수를 보면 싱글은 3,700에서 3,800, 멀티는 11,500에서 12,000 정도 나와야 정상인데 이 점수 심지어 샤오미 17 일반 모델 점수거든요. 아무튼 뽑기 실패인 것 같습니다. 멀티는 그렇다 쳐도 싱글이 너무 안 나와서 샤오미 17 프로세서 성능 뽑아내기는 망이다 라고 평가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세 번째 디스플레이 성능인데요. 샤오미가 몇 해 전부터 중국의 TM마와 계속 협업을 해오고 있는데 특히 이번에 적용된 디스플레이 성능이 이전에 비해서 상당히 많이 향상되었다는 게 체감이 됩니다. 뭔가 좀 쨍해졌다는 느낌이 활성화해서 화면을 보자마자 바로 느껴질 정도였거든요. 발표할 때 자료를 보니까 픽셀 하나를 풀 RGB 배열로 재설계하면서 색 재현력이 더 좋아졌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디스플레이 전력 효율도 훨씬 향상됐다 이런 말도 있고 아무튼 실제로 좋아진 게 체감되는 부분이었고요. 네 번째는 카메라 관련해서 주목할 만한 부분, 역광의 신이라고 광고하는 만큼 역광에서 정말 좋아졌는지 여부인데요. 아이폰 16 프로 맥스와 비교해서 실제로 테스트 촬영을 좀 해봤습니다. 일단 색감 자체는 괜찮은 편인 것 같습니다. 안부 표현도 디테일이 아이폰 대비 상대적으로 좋아 보이는 면이 있긴 있고요. 이런 사진을 보면 역광에서 표현이 향상된 건 맞는 것 같은데 근데 역광의 신이라고 표현할 만큼 드라마틱한 차이는 아닌 것 같기도 해서 좀 더 테스트를 해보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나저나 샤오미가 라이카와 협업한 지 좀 됐는데요. 이제는 컬러에 있어서 감을 좀 잡은 것 같아요. 기본 색감으로 촬영한 건데 발색이 상당히 좋다는 게 느껴지고요. 10배 디지털 크롭도 아이폰 대비하면 우수한 결과물을 보여줍니다. 아무튼 카메라 관련해서는 상세 후기를 통해서 좀 더 자세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이건 샤오미 17 프로 맥스 관련된 얘기는 아니지만 이번 신제품 발표에서 어쩌면 가장 주목할 만한 제품이 아닌가 싶어서 준비해봤는데요. 현재 기준 아마도 가장 얇고 가벼운 맥세이프 보조 배터리 아닐까 싶은데 샤오미 맥세이프 보조 배터리 5000 15W입니다. 기존의 맥세이프 보조 배터리들 대부분 두께가 7.5에서 8cm 정도였습니다. 7cm라고 광고하는 제품들도 대부분 7cm가 넘는 편이었는데 제가 괜찮다고 수차례 말씀드렸던 베이서스 제품과 비교해본 샤오미 보조 배터리 정말 얇죠. 그리고 이 제품이 발표 첫날 바로 매진이 됐는데요. 샤오미뿐만 아니라 특히 아이폰에 기가 막히게 딱 맞습니다. 샤오미 로고만 없으면 애플에서 만들었다고 해도 될 정도로. 그리고 이 두께 한번 보십시오. 제가 예상하건대 당분간 맥세이프 보조 배터리 1티어는 이 샤오미 제품이 아닐까 싶습니다. 얇고 가벼운 맥세이프 보조 배터리 찾으셨던 분들 조금만 기다리셨다가 꼭 이 샤오미 제품으로 구입하시길 강추드립니다. 자, 오늘은 샤오미 17 프로 맥스 언박싱 그리고 관련 액세서리들 첫인상 말씀드렸습니다. 이렇게까지 할 정도면 이제는 정말 샤오미의 애플 따라하기의 끝이 어디까지일까 궁금하기까지 합니다. 심지어는 매장에 휴대폰을 전시하는 방법까지 애플을 따라하고 있는데요. 참나. 그나저나 이 모델은 샤오미 17 일반형입니다. 개인적으로 카메라 디자인은 좀 별로지만 제품 자체는 괜찮게 뽑힌 것 같습니다. 서브로 사용하기에도 차고 넘칠 수준으로 잘 나왔습니다. 여담입니다만 샤오미 플래그십 휴대폰들이 중국에서는 조금 애매한 포지션이 됐습니다. 카메라는 오포와 비보에 밀리고 있고 프로세서 깡성능은 원플러스나 비보의 아이쿠에 밀리고 디스플레이도 BOE보다 낮은 수준으로 평가되는 TM마를 주로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가성비는 그나마 괜찮은 편이지만 성능 면에서는 경쟁사에 밀리는 게 확실히 눈에 보일 정도입니다. 그렇다고 디자인이 굉장히 좋냐? 사실 그것도 아니거든요.
그래서 샤오미가 택한 마케팅 전략은 제가 느끼기에 출시를 되도록 빨리 한다는 점 정도. 샤오미 17 시리즈도 스냅드래곤 8 엘리트 젠5를 탑재한 휴대폰들 중에서 가장 빨리 출시하면서 초반에 많이 팔아제끼자 이거거든요. 사실 뭐 전략이랄 것도 아니지만 아무튼 이제는 뭔가 확실한 혁신이 좀 필요한 시점이 된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나라에서 마케팅하는 것도 아직 우리나라 시장에 대해서 감도 못 잡은 것 같습니다. 그냥 매장 수나 좀 늘리고 하면 되겠지 하는 걸 보면 뭐 삶은 계란 한 판 먹고 물 안 먹은 그런 느낌입니다만, 얘기하다 보니까 제가 대기업 걱정까지 하고 있네요. 그나저나 제가 뽑기를 실패한 게 맞긴 맞나 봅니다. 메인 카메라 이 주변부도 아니고 한가운데 큰 먼지가 떡하니 보입니다. AS 처리가 될런지 한번 가봐야겠어요. 샤오미 17 프로 맥스나 기타 액세서리 관련 궁금하신 점들은 댓글 남겨주시면 상세 후기 영상에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로랑 채널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많이 부탁드리고요. 그럼 저는 다음 영상으로 다시 인사드릴게요. 감사합니다.